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투자만 11년째 하고 있는 전문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대표죠. 댄 모헤드가 꼭 집었던 세 가지 알트코인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12월 마지막 주에 CNBC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여자 사회자가 댄 모어 이 대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 장면만 제가 좀 캡처를 한 겁니다. 당신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다. 혹시 현재도 좀 저평가된 코인이 뭐가 있냐? 댄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일을 11년간 해왔다. 2024년 비트코인은 뭐 지금 한 2배 조금 넘게 오른 것 같은데 사실 전혀 놀라운 성장률이 아니다. 우리는 대체로 매우 긍정적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이외에도 좋게 보고 있는 알트코인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텔레그램의 톤입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이죠. 솔라나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온도 파이낸스 이 세 가지를 꼭 짚습니다. 근데 무조건 우리가 지금 뭐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건 상관은 없는데 이 친구들이 샀다고 그냥 우르르 달려가서 사는 것은 당연히 비추입니다. 이 VC들은요,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뭐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사는 것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낮은 가격, 뭐 시드, 그러니까 씨앗 투자부터 아니면 뭐 이제 중간에 라운드 뭐 ABC 거치면서 매우 저가 헐값에 샀을 겁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팔 수는 없을 겁니다. 보통 이 언락, 그러니까 이제 팔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최소 1년, 뭐 2년간 팔 수 없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더 샀습니다. 뭐 도지코인은 뭐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 시바이누를 조금 더 샀었고요. 레이어 1 블록체인 중에서는 아발란체, 특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인 중 하나가 니어입니다. 이유는 이제 뭐 다 훌륭한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죠. 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솔라나 너무 많이 올랐죠. 이더리움 너무 많이 올랐죠. 아발란체도 시총 기준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니어 같은 경우는 시총은 낮은데요. AI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니어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어 뭐 레이어 1이거든요. AI 개발자들에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특혜, 뭐 이렇게 뭐 개발 지원금도 좀 제공을 하고요. 그것을 2025년 로드맵에 집어 넣습니다. 어찌 됐건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한번 꼭 좀 공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렌더라고 하는 코인은 아카시 네트워크랑 비슷하죠. 이제 컴퓨팅 파워. 이것을 이제 인공지능에서만 실은 쓰는 건 아닌데요. 아마도 이제 그 컴퓨팅 파워가 AI 쪽에서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도 조금 샀는데 나쁘지 않은 우량 코인들입니다. 뭐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 FTX 창업자 이 친구 샘 뱅크만 프리드가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첫 번째 주자가 아니고요. 과거에도 빌 클린턴 2017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1기였던 전 대통령 이 트럼프도 고액 기부를 했던 사람들을 사면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2009년도 사실 버나드 매도프라고 하는 뭐 역대 최대의 폰지 사기범이라고 미국에서 있었죠. 이 친구는 징역으로 무려 최대 형량이요. 150년형이거든요. 여기 꽉 채웠던 전례가 있고 실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는 고작 25년 형량을 받았고요. 뭐 검사는 최소 50년 이상을 주장했지만 다 기각이 됐었습니다. 곧 사면이 된다. 이 친구의 여자친구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라메다 리서치 그 대표 있었잖아요. 꼴랑 2년 받았습니다. FTX의 CTO, 최고 기술 쪽의 이제 대표, 이 친구는 형량이 아예 없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뒤에 누가 있습니까? 뒤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짜놓은 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축구로 치면 손흥민, 이강인처럼 타고난 것도 필요하고요. 엄청나게 훈련된 자만 여기에서 큰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2%에서 많으면 5%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조정을 받다 보니 뭐 이런 퍼드들이 계속 나와요. 테더 퍼드, 유럽 거래소들이 USDT를 상폐하고 있다. 이제 테더 CEO가 한마디 하는 거죠. 이거 쓸데없는 거다. 수년간 공격해온 사기꾼들이 또 테더 퍼드 또 퍼뜨리고 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실은 테더에서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쟁여놓고 있거든요. 테더가 공격을 받으면 보통은 코인 시장도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테더다. 뭐 예전에는 뭐 리플, 뭐 SEC CEO 이게 소송 있었죠. 뭐 미등록 증권이다, 거래소 다 잡아놓고 이더리움 재단 조사하고 이게 테더, 마운트 곡스, 뭐 독일 정부 퍼드, 나중에 미국 정부 퍼드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하나 추가됐다고 또 말씀드렸죠. 양자 컴퓨터. 얘네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특히 양자 컴퓨터 앞으로 한 10년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쓸까요? 특히 이런 조정을 겪을 때 매우 효과적이니까. 사람들이 또 속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그거냐? 라고 솔직히 저 같은 사람 생각해요. 뭐 좀 참신한 거 없니? 참신한 게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도 참신한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봅니다. 현금 있으면 좀 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뭐 기다리시면 되겠죠. USDC.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요.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게 300밀리언이면 거의 4천억, 5천억 되는 돈들이 계속 찍혀 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도 입금이 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계속 돈이 뭐 수천억씩 찍히고 있습니다. USDC만 찍혔냐? 아닙니다. 테더도 계속 찍혀서 거래소로 쑥쑥 수천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뭐 퍼드가 어쩌고 뭐 조정을 받고 뭐 힘들고 코인 시장은 뭐 많이 힘들고 말로는 속이죠. 말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행동으로 속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행동을 보자고 말씀드리죠. 테더보다 지금 정황상 USDC가 더 많이 발행이 돼요. 원래는 테더를 더 많이 찍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 누군가 무섭게 사고 있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 2달, 3달 지나서 아마 밝혀질 겁니다. 분석에서 이더리움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매트릭스 포트에서 보고서를 냈죠. ETF를 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이유가 뭐 좀 애매하다 이거죠. 뭐 AI다, 뭐 예전에 게임이다, 아니면 뭐 디핀이다, RWA다 이런 좀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없어서 이거 좀 홍보해줘야 된다. 실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될 것이다? 제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자를 줄 것이다 라고 뭐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10X Research라고 있어요. 이 친구들 조금 이상합니다. 10X Research 기억하십시오. 어찌됐건 얘네들 뭐라고 하냐? 이더리움이 올해 이제 25년 비트코인보다 재미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더리움 상승론을 주장하는데 여기만 이더리움 재미없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주간 거래량이 뭐 점점 하락하고 있고 주간 활성 주소도 별로 뭐 이렇게 오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한 달간 뭐 밸리데이터 수 증가율도 음수다. 사람들이 이제 뭐 스테이킹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테이킹 외에 지금 실질적인 수요도 부족해 보여. 또 수익률도 미국 국채 수익률이 실은 더 지금 현재로선 더 높거든요. 이거 스테이킹 하겠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요,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 더 높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 합니다. 미 국채랑 이더리움 수익률이 얼추 3%대로 저는 비슷해질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에 지금 이자도 안 주고 있잖아요. 이자 주는 게 내러티브가 된다니까요. 이거 말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전 고점 사실은 웬만하면 다 넘었거든요.
그 이제 좀 우량 코인들 같은 경우 이제 넘은 코인들 꽤 있는데 이더리움은 아직도 밑에서 놀고 있죠. 가격이 급등해서요. 이더리움이 이전의 고점을 최소한 넘어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저는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작 그렇게 되면 이 10X에서 아마 말 바꿀 거라고 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항상 이렇게 해요. 저는 좀 약간 코인 지나치게 긍정적인 편향이 있다는 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사면 되겠냐?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뭐 ETF에다가 이자를 따박따박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한 후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뭐 불확실하다, 뭐 이제 점점 뭐 이제 스테이킹 안 할 것이다. 지금이 낫겠죠. 믿음이 있는 자의 저의 기준은 이거예요. 당장 내일 마이너스 50% 폭락해도 버틸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믿음이 없는 자는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에요. 와가지고 어떻게든 한탕 빠른 시간에 벌어보려고 하지만 아마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 사이클 최고 지표. 뭐 최근에 불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뭐 차트나 지표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현재 우리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 이 정도 와 있습니다. 눈으로 그냥 눈찜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최고를 찍었을 때 대비해서 아직 절반도 못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최소 2배는 더 넘게 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실은 유동성 위기가 온다. 이 차트 지금 보이십니까? 유동성 차트 이 하얀색이 지금 2024년 말에 12월 달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죠. 아, 이것 때문에 이제 코인에 뭐 엄청난 조정이 올 것이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떤 그 발단이 되는 차트였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글로벌 M2 통화량입니다. 이게 늘어나면 코인 오르고요. 이게 줄어들면 코인도 재미없을 겁니다. 보시면요. 2016년 말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웨지 패턴 이후에 올랐다가 살짝 조정을 받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공포가 꽤 컸을 겁니다. 2020년 말에도 이런 일이 있었네요. 급등하기 전에 이게 2020년도에 한번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있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24년 말에도 올라갔다가 한번 유동성이 확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웨지 패턴 이후에는 항상 돈이 더 찍혔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조정, 뭐 유동성도 뭐 조정을 겪을 수 있는 거죠. 힘을 비축하는 기간이다. 저는 뭐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쫄지 말고 끝까지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좀 더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하얀색이 조금 뭐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2016년 11월 8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좀 더 지나서 2016년 12월 말에요. 비트코인이 27%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지금 차트거든요. 트럼프가 이겼던 그날 비트코인이 대략 한 700달러 했거든요. 근데 대략 한 달이 조금 더 지났더니 비트코인이 한 1100, 1200달러까지 올랐다가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한 27%가 빠졌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입니다. 수직 상승했죠. 무려 2300%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이번 사이클에 2300%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알트코인이란 몰라도 이번에는 한 2배에서 3배가 뭐 어느 정도 적정 그 퍼센티지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똑같은 차트예요. 11월 8일에 당선 후에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죠. 2017년 그 이후 지금으로 치면 25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수직 상승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왜 가져왔냐? 이 보이십니까? 생각보다 큰 조정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것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나고 나니까 엄청 올라 있었던 겁니다.
내년이요. 2017년과 똑같진 않겠죠. 어떻게 정확하게 똑같겠습니까? 얼추 비슷할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자, 지나면 이게 대상승이지만 도중에 큰 폭락이 지금 몇 번 있었습니까?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어요. 지금 5번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이라고 하는 게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한 말 정도 돼서 한번 이렇게 차트를 보면 아, 그때가 진짜 매수 기회였는데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아마 저는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복잡해 보이는 차트인데요. 주황색만 보십시오. 주황색이 뭡니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해 이제 중반부터 말까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됐죠. 근데 이 사이클상 지금 어떻게 된다? 이제 떨어질 일이 남은 거예요. 내년에 강달러,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아직 이 말이 25년이 잘 안 붙네요. 올해 강달러라고 하는 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말로는 뭐 이렇게 막 지금 달러 환율 뭐 우리나라 뭐 위안화 저기 엔화 할 것 없이 달러가 너무 강해요. 달러가 너무 강하면 전 세계 경제 특히 나중에 미국에도 이게 결국엔 좋지 않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떨어져 줘야 합니다. 그게 저는 트럼프 행정부 재무부에서 결국은 금리 인하하고요. 돈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근거가 바로 저는 이런 차트에서도 그 힌트를 얻습니다. 자산 시장에 나쁘지 않겠죠. 하얀색이 미국 경제 지표 ISM 이거 서베이 제조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이 50 이하면 불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50이 넘으면 호황이다. 현재 한 48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주황색은 뭐냐? 9개월 경제 선행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GMI라고 해서요. 라울 팔이 만든 어떤 지수인데요. 9개월 선행 경제 지표가 지금 위로 올라가 있죠. 57이 지금 살짝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9개월에서 12개월 완화 정책.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만 하고요. 전 세계 정부들이 빚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일본 이런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자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빚에 대한 이자도 감당이 안 됩니다. 국방비보다 빚에 대한 이자가 지금 더 많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9개월에서 12개월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죠. 정확히는 금리는 내리고 돈은 더 찍는다는 얘기와 동의어입니다. 내년 하반기 뭐 정확하게 몇 개월이다 이것을 뭐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내년 하반기까지 뭐가 들어온다? 물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결국에는 뭐 주식이나 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자산도 함께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올리는 게 뭘까요? 아마 또 코인이 될 겁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제 2025년 코인 투자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냐? 저는 뭐 단기 유동성 감소로 인한 조정 일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막 뭐 여기서 떠나야 돼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죠.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단기 폭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뭐 2월일지 3월일지 뭐 4월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일부라도 익절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지금 뭐 그때 가서 오른 코인 위주로 고민을 해 보셔야겠죠. 하지만 완전하게 이 시장을 올해 그러면 언제 탈출할 것이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날 2017년 12월, 2021년 4월, 2021년 11월 달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전 우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더미넌스 40%, 보수적으로는 45%, 44%, 이 언저리까지 떨어져 줘야 됩니다. 지금 58%거든요. 지금 알트가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전까지는 릴렉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 지금 말고도 회사도 지금 사업도 바쁘시잖아요. 가족들 건강들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은 코인 투자 왜 하냐? 저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사냐? 왜 투자를 하냐? 뭐 행복해지기 위해서. 보통은 우리가 그 자유를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돈 자체가 아니고 돈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시잖아요. 저는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돈은 여기서 도구에 불과합니다. 좋은 관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혼자 1,000억 있으면 난 그럼 만족할 거야. 무인도에서 1,000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이다, 자녀들이다,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도우면서 거기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저는 코인 투자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죠. 좋은 관계 회복의 해. 물론 성공 투자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자유, 노후 보장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관계 회복의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모두 좋은 한 해,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